예,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조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맥침 소지를 명탈기니. 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예, 이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그 설명이죠. 예,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이다. 맥침 소지를 탈기라고 부르니 뭐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탈기가 뭡니까? 예. 양기가 고갈됐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이 사람의 기운이 떨어졌구나. 예. 그와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빨리 움직이면, 걸으면 숨이 차고 뭐 갈증 같은 게 나타나고, 또 수족이 여기서는 반대로 역한하고 복만하며 심하며 설사를 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체가 탈기죠. 탈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자 이거죠. 맥침 소지를 여기 이렇게 지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요 앞을 가리키는 거예요. 맥침 소지, 이것을 일러서 탈기라고 하는 것은 한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안이니 이건 믿을 게 못 된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하는 뭐 형태라든가 수법을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그 말할 그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건 누군가 개인적인 발상이죠. 여러분 보통 평범해서 빨리 걸으면 숨이 차고 열도 날 수도 있고 갈증이 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다. 괴이한 일이 아니나 다만 이 사람이 수족이 역한하고 복만하고 식불화 일세 고로 청갈하니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이 발생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병증을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탈기라고 하는 명분에 빠져버리면, 매몰돼 버리면 편견을 조장시켜서 우리가 현상에 대한 왜곡을 일으키게 된다. 예, 제가 뭐 항상 제일 그 걱정 글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항상 이와 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편견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글을. 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빠져버리거든요. 자, 옛날에 고위가 대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탈기의 병독적인 증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는 그냥 사군자탕류로 치료하면 되고 심하면은 건강이나 부자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탈기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증상으로 봤을 때 수족력 복만하고 왜 이 사람이 복만하면은 조혈에 의한 복만이 아니거든요. 조혈에 의해 가지고 복만하면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도 골랭증이 있잖아요. 역한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일종의 그 허복만이죠. 예, 그러니까 승기탕을 쓰는 게 아니라 사역탕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먼저 우리가 사군자탕 같은 거로 뭐 향사육군자탕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거기서 더 심하면은 건강과 부자를 우리가 이게 쓰면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증상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지 탈기라는 그 이름에 우리가 굳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자, 이것도 앞에 나왔던 글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글들이 금기율약에 많이 나타나요. 자, 맥이 현하면서 대하다. 이건 벌써 조짐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맥이 가볍게 부한 거는 그래도 병세가 심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현하면서 대하면 전 깜짝 놀라요. 이 사람 이거
속으로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심장에 뭔가가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심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다는 건 저는 두려워요. 환자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근데 여기서는 현안즉 감이 되고 대안즉 규가 된 규라고 이르며 또는 여기서 감은 한이 되고 규는 또 허가 되니 허한이 상박하면 이것이 혁이다 한다. 이거는 완전히 그 비논리적인 글이에요. 예, 비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글에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글이 잘못된 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니깐 놈이 뭔데 얘 고전 대가들의 그 글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느냐라고 핀잔할 수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비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감히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잘못된 글이다. 저급한 글이다. 그래도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이런 건 거의 하급에 해당되는 글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을 봐야 돼요. 무엇이 좋은 글인지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글에 다 죽어요. 글 속에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감히 현상의 하나 대라고 그래서 규는 왜 규이죠? 규맥은 푸석푸석한 건데 현맥은요 절대로 규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이 된데 현을 나누고 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한이 뭐고 허가 뭐죠? 한이라는 말하고 허가는 거의 동의 반복어예요. 결국은 허약하다는 뜻이죠. 이런 잘못된 글이에요.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했잖아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자, 그 여기서 받아들이 쓴 용어는 이것밖에 없어요. 부인인즉 중간에 유산하거나 남자인즉 망연하거나 실정증 몽정이거나 이렇게 정액이 이렇게 누수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대체로 이제 해석이죠. 맥이 현이 대하면 감이 되고 한이 되고 허가 되고 혁이라고 하고 혁이라고 이렇게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장차 이것으로서 허를 보호하고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구실로 삼은 거예요. 의도가. 근데 오히려 열병 장차 극하는 상황에 현이 대하다. 그러니까 적은 개념 반대죠. 맥 현이 대만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뭔가 열병이 장차 극해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문은 경강부의 설로 우리가 좋게 모두 볼만한 것이 못 된다. 수준 이하의 글이다 이 소리예요. 볼만한 글이 못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말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장차 이것으로서 허를 보호하고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빌미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제가 아주 착심하고 쓴 글이니까 요약을 우리가 금계 요약을 읽을 때 항상 중경 정문을 해서 절충을 한다. 중경 정문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실증을 근거로 쓴 글이다. 실증은 뭐예요? 증상이죠. 예. 증상을 근거로 써야 된다. 이와 같은 거는 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누군가의 해설이에요. 해설. 예. 해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 수 있으면 취하고 근거가 없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된다. 자,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는 같으면서 다른 경우는 밝히고
옳은 것 같으나 사실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예. 개인적으로 부인, 반산, 누아오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산한 경우죠. 맥상을 일단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맥이 현이대하든 맥이 부하고 약하든 맥이 침미하든 일단 사물탕으로서 구어혈제로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여기에 이제 한열 허실에 따라서 열이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럴 땐 소시어탕에다가 사물탕을 합방한다든가 몸이 너무 냉하다든가 그러면 여기다가 예. 뭐 부자라든가 이런 걸 심지어는 뭐 오수유를 갖다가 합방해서 쓸 수가 있죠. 예. 이 기본반 구어혈제에다가 목단피라든가 도인 같은 거 합방해서 쓴다든가 만일에 이 사람이 열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다가 도액승기탕에다가 사물탕을 쓸 수가 있어요. 요 뒤에 가면 어혈방에서 나옵니다. 예. 이게 저는 임상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여성이 그 유산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한열에 따라서 약을 써야겠지만 기본방으로 사물탕에다가 어혈지제를 같이 해서 쓰는 게 좋다. 남자가 망열 실정하면 대체적으로 팔미지왕탕 또는 육미지왕탕 이런 거를 쓰는 게 좋다. 이건 통치방 개념에서 이해하는 게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중경 금계요약을 읽을 때 중경에 제가 정문에 우리가 절충을 해가지고서 기준을 잡아가지고서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경우는 밝히고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조문에서 맹렬하게 비판한 이유는 이와 같은 거에 의해서 쓴 것이다. 자, 허로로 2급하야.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2급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근육이 여기서는 꼭 2급 변을 보고 나서 그 2급 후중을 말하는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근육이 뭐 이렇게 당기고 뭐 이렇게 뭉쳐 있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계가 있고 코피를 흘리고 복중통 그리고 꿈에 약간 몽정하는 경우 그리고 사지가 약간 쑤시면서 막 아프고 수족의 번열이 있고 인공구조할 경우는 심하지 않을 때는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소곤증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치방 개념으로서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문에서 소곤증탕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허로라는 것보다도 2급하고 개육, 복중통 제일 많이 적하는 게 복중통 사지가 약간 뭐 저린 듯 하면서 아픈 거 그리고 수족 번열감이 심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그리고 이렇게 입이 마르고 목이 건조하거나 목이 마를 때 소곤증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열증이 있으면은 자꾸만 해열질제를 쓰려고 하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한번 소곤증탕을 복중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쓰는 게 좋다. 자, 허로와 관계없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 소곤증탕으로 치료한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소곤증탕이 과연 뭐냐? 계지탕에다가 엿을 집어넣은 거예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에서 불과한 거다. 그래서 허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허로, 몸이 너무 막 지치고 과로하고 우리가 육체 노동하고 막 이랬을 때는 단맛을 좀 필요로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배도 조금 복통증도 있고 손발이 약간 번열감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비록 그러나 이렇게 계지탕에 엿을 집어넣어 첨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비록 그러나 후인들이 처방 명의에 대해서 처방 뭐뭐지어 뭐뭐야에 누가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소곤증탕은 참 이름이 멋지죠. 이름이 참 근사하잖아요. 조금 중을 세운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남음이 있어 보이고. 똑같은 약인데 계지탕과 교의하면은 뭔가 별 볼 일 없는 약처럼 보이죠.
우리가 처방의 명칭에 현혹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후세방은 기가 막히게 처방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써요. 그냥 처방 이름만 봐도 그냥 다 날 것 같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우리가 처방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건 위험하다. 사람들이 이거는 제가 육경론 두 번째 글에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예. 사람들이 이름을 좋아하며 위태롭구나. 사람들이 이름을 좋아하며 이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그 이름에 매몰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맨날 입만 열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처방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근거하고 관계 과장된 이름에 빠지면 안 된다. 도대체 이 건중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예, 건중의 의미가. 계지탕을 이해를 해야지 건중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죠. 계지탕의 그 방의 뜻을 이해를 해야지 건중탕의 의미를 알고 계지탕이 일종의 보기지제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나는 건중탕은 되게 좋아해. 근데 계지탕은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명분에 빠진 거죠. 호명자죠. 이름만 좋아할 뿐이죠. 이름을 좋아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 이름에 빠져버린다. 예, 집착하게 돼요. 예, 이게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예전에 이거 뭐 제가 어줍지 않은 그 지식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제가 젊었을 때 금강경을 저도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 불교학교에서 금강경을 부처가 수보리한테 금강 반야바라미를 강의를 하면서 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하면서 수보리한테 그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가 있느냐 그랬는데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없습니다. 수보리가 다만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라고 이름 지을 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명분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예. 이 모든 경에서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와 같은 헛개비 같은 이름에 빠지지 않는 거죠. 금강경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부처가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말한 것을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글을 쓸 때 사실은 금강경의 영향을 받고 썼어요. 예. 우리는 다 빠져요. 예. 뭐 저도 지금도 빠져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항상 빠져요. 저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참 멋지잖아요. 소건중탕. 계지탕과 교의. 허접해요. 근데 같은 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조심을 하자.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빠지는가? 이것도 제가 또 그 중교수 독법에 그냥 인용을 했어요. 계지탕에다가 교의를 더하는 것으로 외감으로 우리는 적용을 하고 도리어 소건중탕으로는 허로에 적용을 하니 똑같은 약인데 중경의 방이 본래 활방으로 내상과 외감을 통해 가지고서 가히 적용시킬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경이 묶이지 않으면 풍안이라고 하는 명분에 묶이고 또 외감에 묶이지 않으면 또 잡병에 가서 묶여버리고 계지탕은 잡병에 사용하는 약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표리라는 개념에 묶이지 않으면 또 허실에 가서 묶여버리고 병명에 묶이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공리에 가서 묶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명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전부 다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 상한방은 그러니까 고방은
내상과 외감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이와 같은 허실의 개념, 표리의 개념, 육경의 명칭, 병명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빠지지 말자. 네. 그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뭐 수십 번입니다. 견병지원의 그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견병지원의 뜻을 여러분 이걸 그 불교에서 화두로 삼아야 돼요. 견병지원의 그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 명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있지 않다. 예. 이거 전부 다 후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중경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금기혈약은 잡병약, 중경서 상한론은 외감약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걸 처음으로 깨트린 사람이 중국에서 지금서부터 한 350년 전에 가금이 청초의 가금이 이것을 깨트린 사람이에요. 예, 천재죠. 예, 가금은 예, 사실은 한의학 역사에서 부분적으로는 저도 그분을 동조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명분에 의해서 처방을 세우지만 병근에서 처방을 세워야 된다. 병명에서 세우지 말고 병근에서 세워야 된다. 그와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육경이라고 하는 편제는 오로지 상한을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병증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경변증을 마치 상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가금은 그 한마디 가지고 두 마디 가지고서 우리 한의학 역사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자, 제가 뭐 이렇게 편집하다가 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는데 여기다가 쓰지를 못했는데 그 이해해 주시고 그 우리가 그 공부를 너무 그 뭐랄까 그 기본적인 거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새끼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게 힘들어요. 여기서 힘을 길러야 돼요. 기본에서. 예. 그래서 제가 독보 맨 마지막 군자는 무본이니 무본즉 그러니까 본립이 도생한다. 도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본에 힘을 쓰면은 저절로 나머지는 그것이 새끼를 치고 확대되면서 터득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아닌데 우리 한의학 우리 그 제가 후배들 이렇게 보고 학교 과정의 공부가 이렇게 수많은 다 각계정투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낭비. 이건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정말 이리관제예요. 그냥 하나로 그냥 꿰뚫는 거예요. 고방도 마찬가지예요.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변해가는 거지 처방을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처방 몰라요. 예, 잘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군자는 무본이니. 노노 그 저기 그 2편에 그 학이편 바로 다음에 유야기가 그랬죠.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본립이 도생. 저는 그 말을 믿고서 정말 공부할 때도 기본적인 공부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시간 공부했을 때 저는 여기에 거의 100시간을 투자했다. 예. 이거는 정말 100배의 노력을 했어요. 이 기본적인 공부에. 한문 공부도 마찬가지고. 좋은 공부는 여러분들은 뭐 한두 번 읽었으면 저는 뭐 옛날 사람들이 대학을 뭐 잔주까지 말해 2만 번 읽었대. 2만 번. 이건 책에 나오거든요. 저는 한 5천 번 읽었어요. 예. 5천 번. 논어 같은 경우 한 뭐 몇백 번 읽어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의학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자 조문 하나를 놓고 상한론 조문 오늘 딱 하나를 책상에다 올려놓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은 거기에 의심도 생기고 들어가는 그 길이 조금씩 보여요.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이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러 다른 대가들의 뭐 주석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석 훌륭한 주석은 차용을 해서 같이 동조를 하고 아주 나쁜 거는 비판을 하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대번에 뽀록이 날 텐데. 우리 한의사들이 인재 집단이거든요. 예, 인재인데 참 이런 이 고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 별것 없어요. 저도.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